내가 처음 몽골의 대초원에 섰을 때 떠올린 낱말은 숙명이었다. 한 인간을 동서남북으로 언덕 하나, 나무 한 그루 없는 막막한 지평선 위에 세웠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무기가 되지 못한다. 2014년 시인동네 여름호에 실린 김영수 작가의 산문 먼 곳의 가치, 몽골 편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방이 건물과 자동차,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서울에서 몽골의 대초원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저 지평선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소녀가 내게 말했다. 낙숫물. 그래, 낙숫물. 각이 진 듯하면서도 촉촉한 이 말의 감촉이 느껴져. 나는 그녀가 시킨 대로 천천히 낙숫물 하고 발음했다. 어느새 다가오는 풀 눕는 소리. 너는 내게 조화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낙숫물을 속삭였다. 비가 그치면 움푹 패인 낙숫물 자국 안에서 나는 소녀를 찾아 헤맨다. 얘, 좀 나와봐. 낙숫물, 낙숫물.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신 손님은 불온한 검은 피가 복관되어서 돌아온 허연 시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강지혜 작가가 프로필을 간결하게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결한 허연 시인의 프로필을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연 시인은 1991년 현대 시세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첫 시집 불온한 검은 피와 나쁜 소년이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천사 등을 냈으며 산문집으로는 그 남자의 비블리오필리, 고전 탐닉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또 간결하게, 프로필이 간결하다 보니까 또 간결하게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먼저 불온한 검은 피 복관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인사와 근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근황은 요즘 뭐 잘 지내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뭐 인간이 뭐고 바다가 뭔지, 뭐 지구는 뭐고, 네. 우주는 뭐고, 죽는 건 뭔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또 생각이 많네요. 네, 19년 만에 복관이 됐는데요. 첫 시집을 복관하신 소감과 복관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그 계기가 의외로 간단한데요. 네. 그 시집이 저한테 없었어요. 아, 저한테도. 그리고 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한 10년쯤 지나니까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네. 시집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소장할 만큼만 그냥 인쇄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주변 친구들이나 누가 좀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출판이라는 형식을 빌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뭐 농담이지만 본인 소장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위해서 출판사를 이용해서 출판하신 건가요?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농담으로 예. 그냥 그러니까 들었는데 뭐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다고 이게 뭐 해서 죄송한데. 팔리거나 뭐, 예.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고요. 예. 그냥 좀 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말 그대로 복간이네요. 네. 네. 개정판 저서라고 하죠. 이 작가의 말에 단 한 줄만 쓰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패배한 공화국이었지만 묻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모든 시집이 그렇지만 그 불어난 검은피는 패배의 기록이에요. 사랑이 패배했고 뭐 집이 패배했고 혁명이 패배했고 예술이 패배했고 뭐 휴머니티가 패배했고 네. 그런 처절한 패배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도 패배했지만 그 다음 시집도 다 패배했지만 뭐 어쨌든 시인이 패배하는 주술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의 기록이에요. 네. 그래서 나만의 세계니까 공화국이고 패배했지만 그 낙엽에 뭐 묻어버리듯이 묻어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탈탈 털어내고 좀 끄집어 올리고 싶었죠. 그러니까 공화국을 시집이라고 생각하면 시집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뭐 그 이외에 중의적인 메타포도 있는 거고. 네. 발문을 저희 필인 이 김경주 시인이 썼는데요. 여러 인터뷰에서 김경주 시인은 군 시절에 불어난 검은 피를 수도 없이 읽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발문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고마웠죠. 고마웠고 물론 좀 늦게 써줬어요. 내가 목도리 하기 전까지 써달라 그랬는데 네. 목도리 풀을 때쯤 써왔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복간되는 시집과 너무 잘 어울리는 패턴에 컨셉에 문장에 그 발문을 써줘서 평생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김경주라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 때 네. 한번 써줘야겠다. 요 증언대라는 생각도. 단어는 보통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아 그런가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음. 섰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증언하는 것인데 약간 그러니까 뭐 변론해주는 증언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도움받은 거를 신세를 갖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신 거죠. 예. 기억될 발문이었어요. 아 다들 나 여기 나와서 뭐 농담하고 뭐 장난삼아 험담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되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불어난 검은 피 90년대 초판에 나왔던 시집인데요. 지금 읽어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시집에 어떤 점이 이런 한결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때는 이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오히려? 평이라는 게 그 당시에 네. 거의 없었는데 가끔 어떤 놈들이 써가지고는 무슨 뭐 시 제목을 영어로 쓰냐 뭐 이런 자들이 있었고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나온 예술학교가 생긴 지 문예창 작가가 생긴 지 네.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선배도 없고 뭐 저 역시 문예지는 한 권도 정기 구독 안 하고 미술 잡지만 보고 뭐 이래서 그 당시 시의 흐름 이런 거 잘 몰랐고요. 누가 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고 게다가 또 문예반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술학교 들어갈 때는 또 소설 쓰겠다고 소설 네. 실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시를 잘 몰라서 아마 뜬금없는 것들을 적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저런 시류하고 좀 빗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듣다가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술학교 입학하실 때는 이제 소설을 네. 쓰겠다고 네.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또 시를 쓰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근데 뭐 바뀌게 별 된 생각 건가요? 없고 공부를 못해서 거기를 갔는데 뭐 시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럼 이야기 만들면 되나 보다 싶어 소설을 썼고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1, 2, 3, 4학년이다 깍깍 찼었는데 시 쓰겠다는 선배가 소설 쓰겠다는 선배들보다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향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시 쓰는 선배들이 원래 좀 멋있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자로서도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밝혀도 됩니까? 신문사.
예. 예, 매일경제 예. 예, 문화부에 근무하고 계신데 이 시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어떻게 보면 기자도 이제 생활인인데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비애를 느낄 때도 혹시 있으신지요? 많죠. 저희는 사실 이 질문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유별나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인데 네. 그 유별나면서도 유별나지 않은 게 뭐 시 적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하잖아요. 네, 뭐 안현미 시인도 그렇고 김경주 시인도 그렇고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일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하게 됐고 신무사 시험 보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건. 네. 뭐 제가 뭐 농사를 질 것도 아니었고 뭐 서비스 정신이 있어서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몸은 많이 상했죠. 잠을 못 자고 뭐 이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네,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걸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게 모두 전환이 안 돼요. 네. 그 직장에서 일하고 갑자기 뭐 7시까지 일하고 7시 5분부터 씻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비무장지대도 필요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평생 수면 부족에 시달렸죠. 하루에 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인생을 한 20년 산 건데. 근데 그래도 또 한편 보면 나름 뭐 유연하고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글로 먹고 살지 않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한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네. 저는 어쩌면 편한 걸지도 모르죠.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 대답 중에 얼핏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향이 서울이고요. 네, 서울의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어요. 네, 뭐다 공부 잘하는 그런 집 있잖아요. 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공부 잘하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주어진 책무가 이제 신부님 되는 거였어요. 카톨릭 집안. 네, 아주 독실한. 저도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았고 아주 착한 모범생이었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이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학대학을 안 갔죠.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집에서 좀 버려지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불량배가 됐죠. 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그래서 뭐 학교 안 가고 맨날 정학당하고 네, 경찰서 가서 들어앉아 있고. 근데 그쪽도 또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막 살기엔 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 같은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길도 접고 낭인이 되어 있었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 아무 데나.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시는 그럼 일탈의 방법이었을 네, 수도 있고. 그럼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소설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시 쓰는 선배들이 멋있어서 네. 시로 전향을 한 거고 네. 네. 시는 일탈이 될 수 있다는. 아, 예. 반성문을 굉장히 잘 썼어요. 아, 뭔가 어울립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고등학교 그 때 경찰서. 그 선생님이 예. 이제 이 도무지 공부를 못하니까 학력고사라고 봤는데 점수가 낮으니까 이제 너 도대체 뭐 어떻게 살래? 그래서 처음에 연극영화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너 반성문을 정말 잘 쓰더라. 문예창 작가랑 과가 있단다 세상에. 그때 세 군데 대학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고. 예. 근데 반성문을 왜 잘 썼냐면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반성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말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길게 썼고 반성문을. 네. 반성문에 막 바다 얘기도 쓰고. 반성문의 그랬어요. 바다 이야기요. 예. 그 문장으로 선생님들을 녹였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들이 돌려 읽고 막 그랬어요. 제 반성문. 아,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문예창 작가라는 데 한번 가보라고 예. 추천을 해주셨어요. 결국 뭐 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네. 그게 또 자아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수습을 하도록 하고 네. 한 산문에서 예전에 타자기를 아끼셨다고 쓰셨는데요. 현재 그처럼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타자기는 그 불온항공
프로피에 나오는 시들 대부분을 어떤 한 타자기로 다 쓴 거거든요. 네. 그게 어디 그럼 산문이 아니라 썼었는데, 시집이네요. 그러니까 그 타자기라는 산문을 어디 쓴 적이 있고요. 예. 그 타자기로 네. 이제 불어난 공포에 들어가는 시들을 다 썼는데 이게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음 아픈 추억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타자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이제 원예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그 타자기를 매일 시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 수해가 나가지고 저지되었어요. 네. 이제 다 도망을 쳐야 전 술 먹고 안 들어갔고 집에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막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막 다시 뛰어 들어가시더래요. 말리는데 아들 타자기 갖고 나와야 된다고. 성질 사나운 놈이 저것만 갖고 노는데 그 타자기가 저한테 그 타자기로 연애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유서 같은 것도 쓴 적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작가분이 써주신 이 질문을 보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 그닥 아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졌어요. 물건 같은 네. 것들이. 그럼 타자기도 지금은 예전처럼 아끼시지는 않는 거죠. 안 꺼내본 지 한참 됐어요. 그 아, 타자기. 네. 예. 그냥 존재만 하는 예. 그런 지금은 뭐 별 이런 데 관심 되게 많아요. 별요. 예, 별. 관심이 우주 쪽으로 넘어갔네요. 예, 지층 이런 것도 좀. 지층. 예. 나중에 뭐로 비치지 불연속모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또 시인을 모셨으니까 또 시에 관한 얘기를 진지하게 안 해볼 수가 없죠. 시인으로서 사는 것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당황하셨나요? 저 시를 한 10년 이상 안 쓰다가 다시 쓰게 된 게 제가 청춘을 바쳤더라고요. 네. 시에다가요. 그래서 시에서 다 배웠더라고요. 뭐 화내는 법, 미워하는 법,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법, 여자친구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시에서 배운 거더라고요. 그 시에서 배운 그것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문법을 배운 거죠. 전 그래서 지금도 청춘을 바치지 않고 예술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데 청춘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취미죠. 네. 근데 저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스스로에게 승복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라는 게 순간의 최상의 것을 찾는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풍요로울 수도 있죠. 순간에 늘 최상의 것을 찾으니까. 근데 반대로 최상의 것이 찾아지지 않거나 안 보이면 또 불행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최상의 것을 찾는다는 게 내가 찾는 거니까 내가 설득될 것을 시를 통해서 그 좀 외톨이가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네. 그 점점 나이 먹을수록 남들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좋은 건 누가 날 내다버려도 세상이 날 내다버려도 내 공화국은 남는다는 거죠. 나에게. 그거는 또 큰 위안이고 행복이고 그럴 것 같고요. 그 나만의 성문법이 통하는 그런 공화국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가끔 그 공화국에 누군가가 찾아와 주면 또 행복해요. 행복하고 오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내 시를 누군가가 읽고 그러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세계를 가졌다는 게 뭐 직장 그만두면 끝이고 죽으면 끝인데 뭔가 내 세계를 한번 가져봤다는 건 이런 창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맛보기 힘든 행복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굉장히 시적으로 하시네요. 오늘 저 얘기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고 오늘 오면서도 그렇고 약이 과했나 이거? 네. 평소 때는 그러면 더 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요, 개그맨 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신문사 부장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깡패처럼 얘기할 때도 저는 있고. 어디서 느꼈냐면 아까 김경주 시인을 위해서 증언대에 서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의 마지막 승부였던 원예 사업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나의 공화국 뭐 이런 언어들이 일상생활의 단어 같지 않고 시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인의 공화국으로 우리 청취자들을 직접 한번 초대를 하시죠. 예. 불어난 검은 피에
시에서 뭐 이 시집이 공화국이면 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으로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할까요? 자치구 같은 거예요. 예, 자치구. 예. 그럼 자치구 한 편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자치구입니까? 그 불어난 고문피가 시 제목은 아니고 시에 네. 나오는 한 귀절인데 그 귀절이 나오는 내 사랑은이라는 시를 내 사랑은. 읽어볼게요. 네, 내 사랑은을 허연 시인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내가 앉은 2층 창으로 지하철 공사 5-2409 건설 현장이 보였고 전화는 오지 않았다. 몰인격한 내가 몰인격한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 당신을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불행의 냄새가 나는 것들, 하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치욕의 내 입맛들. 합성인간의 그것처럼 내 사랑은, 내 입맛은 어젯밤 죽도록 사랑하고 오늘 아침엔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것. 살기 같은 것,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이 지겹도록 솟구치는 것. 불어난 검은 피, 내 사랑은 천국이 아닐 것.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낭독을 하면서 DJ를 한 번씩 이렇게 응시하는 시인은 처음 만나서 제가 약간 잘하고 있나? 당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느낌이 와닿네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계획 없는데 지금 잘 살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 계획 없는데 지금 막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4번째 시집 원고를 넘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소년 축구팀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유소년 축구팀은 뭐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고 만들고 있는데 학부모들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학교의 학부모로서 이제 축구하는 후배하고 네. 부천 쪽에 이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해요. 좋아하고 다시 태어나면 축구를 하고 싶고 뭐 그렇죠. 그리고는 잘 살고 싶어요. 네. 행복하게. 저도 허연 시인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되게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네. 뭔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뭐 구석에 있는 그 허공 중에 한 점들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되게 툭툭 말씀하시잖아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차피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재밌고 호쾌하고 짜릿한 일도 많을 텐데 이런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 있다는 게 네. 놀랍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맙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허연 시인과 시적이고 문학적인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허연 시인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좋은 시집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4번째 시집 원고 넘기셨다니까 곧 네. 나오겠네요. 예. 이제 나오는 일만 남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설 같은 걸. 제목 정해졌나요? 아니 그런 거 안 정했고요. 엊그제 네. 넘겼나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해설도 써야 되고. 네. 그러면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허연 시인의 새 시집 저도 기대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이번 오프닝은 오늘 모신 게스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책은 문화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다. 자, 이 문장의 비밀을 풀어주실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오늘은 출판사 1984의 대표 전용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출판사 1984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네, 동명의 또 공간을 이제 오픈해서 거기 역시 또 운영하고 있어요. 동명이라는 건 같은 이름의 네, 같은 공간을 이름이요. 오픈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1984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우선 설명드리면 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기존에 이제 북카페 형식을 취하는 곳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출판사에서 뭔가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면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간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저는 그때 뭔가 다른 형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더 저의 해석을 담아서, 예, 또 출판사가 좀 더 한다면 좀 다른 형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이제 뭐 책과 뭐 커피가 있어서 뭐 북카페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네. 어떤 출판사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이 공간에서 펼친다면 그게 진짜 출판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지 않을까 해서 그 공간을 이제 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책과 그 차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요소로서 당연히 네, 있고, 있죠. 그러면 그 다른 출판사의 북카페와 좀 다른 공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외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딱 출판사에서 여기 하는 곳이다라고 딱 드러나진 사실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저희를 나타내는 어떤 문장을 내세우고 그걸 이제 간판에 써놨지만 거기를 보지 않으면 사실 출판사에서 그 운영하는 건가? 네.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세련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딱 오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는 데지? 약간 처음에는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출판사가 결국 뭔가 종이 안에 컨텐츠를 담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뭔가 만들어내고 편집하는 게 출판사가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종이라는 어떤 틀을 깰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컨텐츠를 뭔가 기획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이 네.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동교동 예. 이고요.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2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홍대 입구 2번 네, 출구 네. 쪽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처음에 왔을 때 뭐 그 커피숍이라고 느끼지는 않죠. 그렇죠. 뭔가 여기는 되게 다양한 곳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항상 이제 저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 직원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어떤 물음을 던지신다.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희는 막 심지어 문도 되게 막 밖에서 보면 문이 어디지? 약간 이렇게 네.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도 되게 문 같지 않고 막 그렇거든요. 밖에서는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저희 안에서 뭔가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행하고 그런 걸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사람들은 굳이 어떤 걸 정의 내려서 이 공간이 어떤 하나의 이용 가치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뭐 책처럼요. 뭔가 다가가고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네. 설명이 어렵고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네. 기존의 레퍼런스가 없을 만큼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젊은 출판인이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출판사 대표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출판업은 어떻게 이제 뛰어들게 되었으며 1984 출판사는
어떠한 출판사인지 역사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984 출판사는 창립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준비 기간은 좀 있었지만 뭐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는 이제 3대째 가업을 이어받고 있고요. 가업이라는 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네, 출판업을 해오셨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사실 같은 회사로 이렇게 이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외할아버지의 회사가 있으셨고 또 아버지의 회사가 있으셨고 저의 회사가 있는 약간 네.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 회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3대가 직업을 그렇죠. 이어서 예, 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시 당시에 피란지에서 이제 임시정부 부산에서 희망사를 창립하셨어요. 이제 그때 뭐 우리나라 잡지 문화의 태동기였던 이 시기. 희망사라는 출판사 네, 네, 거죠. 출판사요. 희망사라는 출판사를 창립하셨고 그때 이제 주간 희망을 그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이 출판사를 창업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네요. 네, 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제가 막 곁에서 지켜보고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진짜 지금 호주에 계신데 정말 한 가지밖에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을 보면은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은 그 전쟁 당시에도 진짜 네. 그런 한 가지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구나를 지금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책을 읽어야 하고 또 네, 전쟁 네. 중에도 어떤 공간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이 네, 이루어졌으니까요. 조금 이제 갑자기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출판사와 공간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는 이제 출판사 일을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 식구들은 이제 9시부터 출근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 나가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12시부터는 이제 공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1층에서 주로 뭐 미팅이라든지 네.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을 해요. 1층이라는 게 이제 공간을 네, 4옥 말씀하시는 거예요. 1층이요. 예. 네. 근데 이 정식 명칭이 공간인가요? 네, 사실 편집샵, 카페 뭐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이용되는 하나로만 규정짓기를 규정짓는 공간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984라는 그런 같은 이름 아래 또 출판사가 하는 이거 같은 곳을 행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저희끼리 대화할 때는 1984라고 하면 네. 그것이 이제 출판사인지 아니면 뭐 공간인지 그러겠네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네.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쪽으로 네. 내려가신다고 그쪽에서 하셨고요. 이제 1층이라 이제 올라가야 되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거의 이제 반복이에요. 예, 저의 일상은 거의 반복이고요. 그리고 그럼 1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출판사는 네, 지하에 지하에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많이 올라가셔야겠네요. 올라가서 빛을 봐야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지하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론 그렇군요.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운동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출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거의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음. 정말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체력 소모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되게 골치 아픈 일인 만큼 그 균형을 위해서 저는 이제 좀 격한 운동을 요새 이제 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요 근처에 있는 크로스핏 다니고 있어요. 네. 크로스핏 굉장히 격한 운동인데 그거 하면 제가 아는 후배가 네. 밤잠이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너무 그거는 아파서 그래 저보다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나이가 많을 아, 겁니다. 그래요? 예. 아파서요? 예,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과격하게는 안 하다가 예. 요새 이제 여름이고 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키워봐야 네.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지난주에 좀 이제 정말 저의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네. 힘을 썼더니 몸에 있는 마지막 땅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
좀 쓰러질 것 마음으로.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좀 화장실 가서 구토 몇 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되게 크로스핏이 저는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현대의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잘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1시간 안에 되게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현대인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잘 맞는 어떤 운동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업무가 아무래도 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 굉장히 동적인 격한 운동을 네, 통해서 네.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군요. 그 아까 얘기했던 공간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네. 좀 구체적으로 묻자면 그 1984 출판사가 운영하는 저희 작가가 이제 얘기해 주기로는 편집샵이라고 네, 되어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용훈 대표님은 이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뭐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네. 일단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해원출판사라는 아버지가 창립하신 회사에 네. 영업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출판에서 영업자라 하면 이제 노가다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뭐 서점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독자들과도 때로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죠. 예. 게다가 이제 저희 회사는 되게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취했던 회사이다 보니 그러니까 전국에 막 서점이 거래처가 되게 많았어요. 막 네. 400군데. 예. 근데 그 서점들이 점점 이렇게 문을 닫는 어떤 정말 그 서점이라는 유통망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장을 저는 이제 지켜본 거죠, 항상. 네. 그리고 뭐 때로는 진짜 막 새벽에 전화가 와서 뭐 서점 주인이 없어졌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잠적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도서대금 잔금 지불하지 않고? 뭐 솔직히 책을 건지는 것도 사실 뭐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샷다를 내려놔가지고 예. 새벽에 이제 뭐 동료 영업자가 연락을 주면 그때 예. 가서 이제 막 그 셔터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잠적한 서점의 네, 네. 그러니까 주인이 지불- 갑자기 잠적한 서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건져온다고 그렇죠. 표현하는 그거라도 이제 책을 빼와야지 음. 그만큼 이제 뭐 돈은 못 받았을지라도 최소한 출판사의 자산인 책이라도 건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책마저도 막 딴 데 이렇게 빼돌리고 네.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런 형태를 뭔가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또 아버지 회사는 77년도에 창립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다 그대로 계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좀 그 노후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에 안주하려고 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뭐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저한테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수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출판인 회의라고 이제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교육기관을 만든 곳이 있거든요. 그 SBI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곳에 있는 수업들을 이제 모조리 다 듣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편집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이제 들으러 다니고 또 사석에서도 이제 만나 뵙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저만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을 위해서 뭐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간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하면서 항상 느꼈던 답답함들이
그러니까 저는 출판사의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어떤 책이 나오고 또 그 책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또 모르겠어요.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 그런 네.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가 생각하는 출판이라는 되게 어떤 이념을 전달하는 어떤 것인데 왜 출판사의 대표들은 그런 걸 잘 모를까? 왜 그런 걸 신경을 안 쓸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랬고요. 그리고 너무 좀 판매 위주로 네. 베스트셀러 위주로 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약간 시장 구조에서 뭔가 딱히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나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출판단지에 원래 사옥이 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이렇게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나오게 됐지만 딱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출판사와 유통과 어떤 독자 간의 거리가 딱 그랬어요. 제가 진짜 출근하면서 이 먼 거리를 내가 그 물리적인 거리만큼 네. 심리적인 거리가 느껴졌군요. 네, 그거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출판 도시는 그때 당시 이제 출판사들이 모여서 출판사의 생각을 이렇게 이상적으로 표현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이렇게 컨텐츠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제조업 형태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고 공장들한테 이렇게 빨리 발주를 내서 약간 뭔가 제조업에 가까운 그거에 특화된 그 공간이 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빨리 이곳을 나와서 원래 사옥으로 돌아와서 뭔가 이제 저의 회사를 만들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러면 나와서 창업을 하신 겁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청년 창업 대출을 이제 좀 요청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제 회사를 만들기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고요. 파주에 이미 1984가 있었고 이후에 사옥으로 옮긴 거군요. 사실 뭐 저의 1인 출판이었기 예.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이름만 있었고 그 이름만 그때 당시에 등록을 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그때 나오자고 해서 이제 저는 나오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관여를 안 하셨어요. 예. 그때부터는 제가 그래서 그 출판사가 책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 네. 출판사의 정신과 출판사의 컨셉을 실현할 수 있는 네. 예, 공간적인 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라 불리는 그 장소를 꾸미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거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출판사가 그러니까 종이가 만약 없어지더라도 출판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또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저한테 독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출판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편집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뭘 판매도 하는 거죠. 다양한 거를.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 만들어내는 책과 예. 연관된 상품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예. 되게 다양하죠. 이제 저희가 뭐 1984 출판사로 뭐 내는 콘텐츠들을 키워드로 나누자면 아트, 뮤직, 패션, 라이프인데 예. 그것과 관련된 제품 혹은 브랜드를 저희가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책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다른 제품, 네. 예컨대 어떤 거 말씀하시죠? 굉장히 다양해요. 뭐 식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주방용 소열 같은 그런 되게 이제 섹시한 것도 어떤 있고. 장소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요? 예. 네. 감을 잡자마자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전용훈 님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얼마 전 일산에서 용오름 현상이 있었죠. 요즘은 도처에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무사히 문장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